자, 요거 제가 따로 해설해서 올려놓는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건 1, 조건 2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조건 1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볼게요.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1-알파의 x 플러스 알파의 y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또 1-알파가 밖으로 빠져 있고 알파가 또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화면만 보고, 그죠? 화면만 보고 앞에 문제를 놓지 않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x라는 점이 있고 여기 y라는 점이 있어요. 자, f라는 함수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y는 fx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함수값은 fx일 거고, 자, 여기에 대한 함수값은 fy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겹치니까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ft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네요. 자, 그러면 fx고 저기가 fy인데 1-알파의 x 더하기 알파의 y라는 게 뭐냐면 x와 y를 내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 대 1-알파로 내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분점은 알파 y 플러스 1-알파의 x 그리고 알파 플러스 1-알파니까 어차피 분모는 1이 되니까 그냥 요거를 1-알파의 x 플러스 알파의 y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은 뭐를 뜻하냐면 내분점을 뜻하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 자,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이 어디에 찍히느냐 여기에 찍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뭐냐면 알파가 왜 0과 1 사이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자,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 알파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분점은 뭐가 되냐면 알파에다 0이 들어가기 때문에 y가 날아가면서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뜻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알파가 1이 되면 그러면 또 내분점은 어디를 가리키게 되냐면 이 녀석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자, y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가르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1-알파 x 더하기 알파 y라는 요 점이 여기서 쭉 이렇게 옮겨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분점이 되려면 알파가 요 사이에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사이에 있지 않으면 요 밖의 부분으로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제가 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요 함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반면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 점은 무엇을 뜻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수직일 거고 수직으로 이렇게 그었으니까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 대 1-알파다 라는 얘기는 이 두 삼각형이요. 자, 두 삼각형이라면 어떤 삼각형이냐면 요 삼각형 얘기하는 겁니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요 두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 대 1-알파면 자, 알파 대 1-알파가 되고 이것도 알파 대 1-알파가 됩니다. 결국에는 요게 알파 대 1-알파다라는 얘기는 요 지점의 함수값과 요 지점의 함수값의 내분점 여기가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얘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함수값이 fx고 여기 함수값이 fy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 자 그리고 여기다 1-알파를 곱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fy 이렇게 곱해줘야 될 거고 이것을 1 빼기 알파 더하기 알파 하면 이것이 지금 저기 보이는 1-알파의 fx 플러스 알파의 f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요 의미는 뭐냐면 내분점의 함수값 이것이 함수값의 내분점이랑 비교했을 때 자 오른쪽이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보시면 자 요 지점 뭐요? 함수값의 내분점 이것이 내분점의 함수값 이 지점보다 위에 크게 위치하고 있죠.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건 1의 뜻은 조건 1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함수 fx가 아래로 볼록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조건 1이 fx가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함수 내분점의 함수값이 이렇게 그으면 함수값이 내분점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부등호가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될 겁니다. 조건 1은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건 1을 자 조건 1이 요건데 조건 1을 만족할 때 f를 i에서 볼록 함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볼록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래로 볼록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함수를 볼록 함수라고 정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조건 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데 부등호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 2를 만족할 때 오목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오목함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오목함수는 무슨 함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 볼록인 함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뭐냐면 아래로 볼록이면 즉 여기서 말하는 볼록 함수이면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다 이런 걸 알고 있죠. 그게 바로 명제 1번입니다. f2'x가 0보다 크면 f는 볼록 함수다. 즉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 1번은 뭐냐면 아래와 같이 정의된 세 함수 모두 볼록 함수임을 보여라. 즉 아까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볼록 함수는 아래로 볼록임을 보여라 이런 건데 자, 이것만 대표적으로 한번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f'x는 뭐냐면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f2'x는 뭐냐 x 제곱분의 1이다.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볼록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이 조금 어려운 건데 문제 2번이 수학적 기납법이랑 해서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 새 페이지로 갖고 왔습니다. 보이시겠죠? 안 보이시려나요? 자, 볼게요.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제시문에 명제 2가 참인 명제임을 증명하려고 한다. 명제 2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더러우니까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명제 2 여기 있네요. 함수 f가 볼록 함수면 즉 아래로 볼록인 함수면 조건 3을 만족한다. 조건 3은 뭐냐면 요거네요. 임의실수 xy에 대해서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1이고 모든 알파가 다 0 이상이면 알파 1 x1 알파 2 x2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자,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를 다 밖으로 꺼낸 것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거랑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냐면 여기 안에는 다 붙어 있고요. x하고 y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오른쪽에는 다 분해가 돼 있죠. 1-알파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여기 알파도 fy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알파 1 x1부터 쭉 다 붙어 있는데 우편엔 알파 1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알파 n도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다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뭐면 아래로 블록이면 조건 3 이것을 항상 만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이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n이 1인 경우는 알파 1이 1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알파 1부터 시작해서 알파 n이 1이고 그 다음에 알파 1부터 모든 알파가 다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n이 1일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n이 1인 얘기는 알파 1 하나밖에 없네? 근데 다 더해서 1이어야 되니까 1. 아, 이럴 때이구나.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f의 알파 1, x1 이것은 어차피 알파 1이 1이니까 알파 1, fx1 이 녀석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문제 없다 이런 얘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n이 2인 경우죠. 그러면 n이 2라는 얘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알파 1 플러스 알파 2 이퀄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파 1, 알파 2 두 개 다 0보다 커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 알파 2라는 것은 1 빼기 알파 1이라고 볼 수가 있고 조건 1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건 1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였어요. 조건 1 요걸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의 알파의 아니죠. 자, f의 1-알파의 x 플러스 알파의 y 이렇게 해서 얘도 두 개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보다 1-알파 f의 x 플러스 알파의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알파 1 플러스 알파 2가 1일 때 알파 2 한 녀석을 1 빼기 알파라고 본다면 즉 이 녀석을 알파 1 플러스 1 빼기 알파 1 이퀄 1 이렇게 본다면 이 알파 1이 이거고 1 빼기 알파 1이 이거고 이렇게 똑같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n이 2인 경우에도 조건 1을 만족한다. 따라서 조건 3을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로 한번 써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f의 1-알파 1의 x의 1 플러스 알파의 2의 x의 2 이게 자 1-알파 1 x1 플러스 알파 다시요 fx1이죠. fx1 알파의 fx2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거죠. 여기 x가 x1으로 돼 있고 y가 x2라고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n이 k일 때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만족함을 밝혀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알파 1부터 알파 k까지 1. 자, 그리고 이때 즉 n이 k일 때 요때 조건 3을 만족한다고 가정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가정한다고 그냥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써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f의 알파 1 x의 1 플러스 알파 2 x의 2 플러스 이렇게 가서 알파의 k의 x의 k 이렇게 되고
요것보다 알파 1 fx1 플러스 쭉쭉 가서 알파 k fxk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가정하자. 아니죠. n이 k 플러스 1일 때 만족함을 밝혀보자 이런 얘기죠. 자, 가정하자. 이게 지금 요거 가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시작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알파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알파 k 더하기 알파 k 플러스 1이 1이고 모든 알파 1부터 시작해서 알파 k 플러스 1이 다 0 이상이다 이런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 만약에 알파 k 플러스 1이 0이면 즉 이 녀석이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남은 것이 뭐밖에 없냐면 여기까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n equal k일 때와 똑같은 어떤 상황?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조건 3은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니까 k 플러스 1일 때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알파 k 플러스 1이 1이면, 그러니까 요 녀석이 1이다 라고 한다면 알파 1부터 알파 k 플러스 1까지는 다 0 이상이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자, 다 0이니까 어떤 케이스냐면 그냥 n equal 1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랑 똑같은데 하나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이 위에서 증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럼 이제 0부터 알파 k 플러스 1, 자, 요 0부터 1 사이에 요게 딱 들어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되면은 f 알파 1 x1 플러스 알파 2 x2 이렇게 가서 알파 k xk 플러스 알파 k 플러스 1 xk 플러스 1, 이 녀석이 역시나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쵸? 자, 성립을 하는지 보여봐라, 이 과정을 보여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알파 1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이렇게 가서 알파 k 플러스 알파 k 플러스 1 이퀄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n이 k 플러스 1일 때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요것을 n 이퀄 2일 때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2개짜리 덩어리로 만들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요? 2개짜리 덩어리로 만들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f에 자, 요거부터 먼저 하죠. 알파 1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쭉 가서 알파 k까지 더하잖아요. 그러면 1 빼기 알파의 k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하나 넘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f의 알파 1 x1 플러스 알파의 2 x의 2 플러스 알파의 k의 x의 k 플러스 알파 k 플러스 1 xk 플러스 1, 요것을 이제 2개짜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할 겁니다. f에 좀 크게 괄호를 해볼게요. 1 마이너스 알파의 k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알파 1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1 빼기 알파 k 플러스 1 분의 알파 1 x1 이렇게 되어야 나중에 이렇게 약분이 돼서 알파 1 x1이 나오겠죠. 그럼 뒤에 있는 알파 2 x2도 1 빼기 알파 k 플러스 1에 알파 2 x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쓰면
자 이렇게 알파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알파 k xk가 나오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k 플러스 1에 알파 k xk 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 묶을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표현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맨 마지막에 얘도 이렇게 약분돼서 알파 k xk가 나올 거니까 자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자 요 부분이 남았죠. 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색깔이 다르네. 자 플러스 알파 k 플러스 1 xk 플러스 1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보자는 얘기냐면 두 개짜리 덩어리라고 보자고 했잖아요. 아 이러한 잠시만요. 다시 자 이러한 변수에 이러한 개수가 곱해져 있고 또 이러한 변수에 이러한 개수가 곱해져 있고 그래서 1 빼기 알파 k 플러스 1 곱하기 라지 a 더하기 알파 k 플러스 1 곱하기 b 이렇게 두 개짜리로 됐다. 그 두 개짜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개수 두 개를 딱 더하니까 1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개짜리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럼 두 개짜리는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어디서요? 위에서 자 두 개짜리 할 때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짜리를 저 성립한다는 그 보여준 거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1 빼기 알파 k 플러스 1 요 개수를 앞으로 빼고 f에 자 여기서 지금 내가 a라고 표현을 해서 a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a를 다 풀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알파 k 플러스 1에 알파 1 그렇죠? 그리고 x의 1 플러스 1 빼기 알파 k 플러스 1에 알파 2 x2 더하기 쭉쭉 가서요 1 빼기 알파 k 플러스 1에 알파 k xk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1 빼기 알파 k 플러스 1에 f에 a 플러스 그럼 뒷부분에 뭘 해야겠어요? 알파 k 플러스 1 f에 xk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자 알파 k 플러스 1 f에 x k 플러스 1 그러니까 f에 위에서 얘기한 b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요거를 잘 보시면 어떤 부분? 요 부분을 잘 보시면 x1부터 xk까지고요. 그리고 요거 개수를 다 더하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거 안 되는 친구 있을까봐 자 하고 넘어가면 이런 얘기예요. 1 빼기 알파의 k 플러스 1분의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이렇게 와서 알파 k인데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거 다 더하면 1이니까 넘기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마치 지금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K개짜리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K개짜리일 때 우리가 가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건 3 성립한다고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1 빼기 알파 K 플러스 1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 K 플러스 1분의 알파 1 fx1 이렇게 해서 개수를 앞으로 다 빼는 겁니다. 1 빼기 알파 K 플러스 1에 알파 2에 fx2 더하기 쭉쭉 가서 1 빼기 알파 K 플러스 1에 알파 K에 fxk 이렇게 플러스 알파 K 플러스 1에 fx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될 거고 이렇게 다 약분돼서 나오는 녀석이 알파 1 fx1 플러스 알파 2 fx2 플러스 알파 k의 fxk까지 나오고요. 플러스 맨 마지막에 자 이렇게 다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알파 1, 알파 2부터 시작해서 알파 k 플러스 1까지 함수 밖으로 개수가 다 튀어나온 꼴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한번 가볼게요. 물음 1과 제시문 1을 사용해서 제시문 2의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제시문 2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를 증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뭐를 이용해서요? 물음 1과 제시문 1을 활용해서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요것도 풀 거니까 요거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2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하면 x1, x2의 루트 씌운 것보다 이게 크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3개짜리도 했었을 거예요. 세제곱근 x1, x2, x3를 곱한 것보다 이게 크다.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젠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n개짜리의 산술 평균을 내면 n제곱근 날아갔네. 잠깐만. 자, n제곱근 이것보다 이게 클 거다. 이거 증명하라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물음 1번에 우리가 아까 fx가 마이너스 ln x였고 얘가 f2'x여서 f2'x보다 f2'x가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이다. 즉 이 문제에서 말하는 볼록 함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말이죠. 볼록 함수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볼록 함수일 때 조건3을 만족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조건3은 뭐냐면 다시 쓰면 알파 1부터 시작해서 알파 n까지 다 더했을 때 1이면 알파 1 x1부터 시작해서 알파 n xn에 대한 이 함수값 이것보다 알파 1 fx1 플러스 이렇게 시작해서 알파 n xn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소관계가.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알파 1, 알파 2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갖고 올 거예요. 어떻게? 다 더하면 1은 돼요. 그리고 다 0보다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이걸 n분의 1로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x 얘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ln에 n분의 1 x1 n분의 1 x2 n분의 1 xn 이렇게 해서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다 더하면 1이죠. 그러면 이거보다 뭐가 클 거냐? 마이너스 n분의 1 ln x1 마이너스 n분의 1 ln x2 마이너스 n분의 1 ln xn. 그러면 마이너스를 다 이제 제거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를 양변에 딱 곱해주면 부등호가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다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ln에 n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n까지 되고 얘가 n분의 ln x1 x2 다 곱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n분의 1이 위로 올라가면 n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있었던 n분의 1이 지금 이런 꼴이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면 n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n분의 x1 플러스 이렇게 해서 xn 이 녀석이 n제곱근 루트 x1부터 xn까지 곱한 것보다 커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의미 있는 문제는 요 수학적 기납법 이거랑 산술기하 평균 증명하는 거 젠슨 부등식이라고 있는 거거든요.
요것만 조금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